코스피는 오늘 장 1983포인트 가리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약보합 수준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좀 상승폭 키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온도차가 다시금 벌어져 있는 주식시장 움직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MT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제비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두 가지 꼽아서 여러분들께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앞에서 이 시각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약간 비춰졌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IT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그 LG이노텍이 장중에 9%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발을 빼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LG이노텍 쪽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플러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과연 어떻게 보면 될지 김난 팀장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팀장님, LG이노텍의 주가 상승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때 보여요? 그동안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샀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좋은 호실적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LG이노텍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LED 사업 쪽에서 상당히 계속되는 그런 적자폭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패키지 사업 쪽에서도 적자폭을 나타냈었는데 패키지 사업은 다소 조금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ED 쪽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가시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계열사 중에 하나인 LG의 LG전자의 스마트폰 상당히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품을 계속해서 좀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마 한 2달 전쯤에 시장에 종목을 마땅히 좀 고를 만한 것이 없었을 때요. 수급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연기금, 특히나 그 중장기적인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연기금의 동력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LG이노텍 상당히 좀 오늘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매물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좀 노린다라고 하면 재차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근처에 좀 도래했다라는 점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부딪히면서 재차 조금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기금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200억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네요. 자, LG이노텍. 하지만 단기적인 그 조정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 김기수 대표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실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IT 부품주들 눈여겨보자. 불과 어제만 해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짜 올라갑니다. LG이노텍도 보시는 그 IT 부품주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산업재 소재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성장주의지 속에서 거래소에서 그나마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 2, 4분기의 투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장의 IT 기업 업종이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영업이익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IT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난 4, 4분기나 1, 4분기가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주가의 변곡점을 맞는 위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가 이제 만기 주간이거나 아니면 분기가 바뀌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업종이 IT하고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시즌, 1,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은 쪽 부분인 IT 업종 부분이나 성장주 쪽 부분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반면에 산업재와 소재는 1,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LG이노텍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뭐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할 건 없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LG노텍을 내일 산다. 그죠? 뭐 내일 사서 1, 2% 떨어지는 게 두렵다면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IT 업종의 힘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주가가 10%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 2% 떨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권하고 싶은 종목이 LG노텍, 뭐 SK 하이닉스 이런 IT 유형의 종목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규 접근을 얼마만큼 싸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IT 업종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그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물론 뭐 수치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또 성적표가 이제 실적이 공개되고 나면 또 기대감이 점점 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경기라든지 업황이 화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기 좋습니까? 경기 안 좋죠. 저성장 구조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나름대로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업종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그런 변화 흐름들을 맞춰서 가는 건데 실적에 대한 부담,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업종의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어려울 때 잘한 기업이 결국 화랑일 때도 더 잘한다. 그러면 어려울 때 못한 기업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업재 소재가 안 좋은데 그러면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없다면 산업재 소재 왜 매수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 하지 마셔야죠, 주식을. IT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김남 팀장님께서 종목 보는 눈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IT 부품주 중에 요즘 또 관심 있는 종목들 뭐 있습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 부품주로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전엔 한단, BH 같은 종목들을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주가는 많이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아직도 IT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기관들은 벌써부터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은 지금 쳐내기 바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IT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포트에 좀 편입을 해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FPCB 관련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큰 주목을 좀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 리얼모션과 관련된 그 세계 1위 휴대폰 업체 쪽으로 매출이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바 있는데 2차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갤럭시 S4도 곧 있으면 또 출시가 되고요. 관련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IT는 빼놓을 수 없는 머스트헤브 아이템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우전에 한단 네네. 수급이나 상황 참 좋네요, 모양. 아, 그런가요? 지금 추세도 좋고. 한번 좀 봐주실 수 있겠어요? 차트 대표님? 흐름을 보니까 뭐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 보고 예. 뭐 업적의 모멘텀도 괜찮고 궁극적으로는 상승 이후의 눌림을 한 달 반 동안 아주 잘 보여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래가 좀 증가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난다면 아주 양호한 흐름을 기술적으로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좀 더 좋은 건 네페스죠. 네페스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종목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면 개인 수급이 몰리게 되면 힘 있는 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고통스럽게 만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수급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매매 비중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다 원하고 하는 주식으로 매매가 올릴 경우에는 네네. 사실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다만 IT 부품 관련주들이 시세의 중심에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안에서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김기수 대표님이신데요. IT 얘기하면서 좀 열이
이렇게 분위기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팀장님의 종목이 우전의 한단과 BH, BH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대표의 종목 네페스까지 한번 우리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되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온 LG이노텍을 비롯해서 몇몇 IT 부품주들 흐름도 좋았지만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1등은 통신이었습니다. 보조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라고 이제 기사들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통신주 상승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합니다. 팀장님, 통신주 점검해 주세요. 요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요새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예전에 제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조금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차 다시 한번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지난 하반기 정도에 KT에서는 3,000원을 추가를 하면 막내 통화자들끼리는 통화요금이 3,000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이미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좀 뜨겁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아주 갉아버리는 그런 요금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SK의 이번에 전면 통화제, 물론 이제 사이즈는 좀 서로 성격은 좀 틀리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다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과다 출혈 경쟁이 되면서 매출이 좀 다소 감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온 바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다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차 그 직전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거래소 시장에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서 그런 업종들을 공략을 하면 재차 그 지지선을 또 무너뜨리고요. 또 뭐 증권업종, 금융업종을 공략을 해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기관들도 이런 그 지금 현재 장세에서 그나마 실적이 그럭저럭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최선호주로 SK텔레콤을 좀 꼽을게요. 이번에 신정부가 그래도 ICT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좀 마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다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중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둘 만한 가치는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LG U+도 눌림목에서 좀 재차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 통신주에 대한 시각 김기수 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장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세요. IT 비롯해서 통신도 성장주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통신주마저도 하락을 했다면 시장이 참 암울했을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 그 역할을 일정 정도 담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많이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추세가 좀 양호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SK 브로드밴드나 LG U+나 그리고 뭐 KT나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에 국한된 흐름들이 보여지고 오히려 SK텔레콤은 신규 매매자도 매수할 만한 추세적 흐름을 이어가고 1, 4분기가 다소 마케팅 비용이 때문에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결국 2, 4분기 부분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들로 보게 되면 추세 흐름과 시장은 항상 실적도 중요하고 그 실적을 통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힘, 세력의 힘들 그것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힘들에 의해 시세가 좌우되는데 뭐 가장 탑픽으로 본다면 SK텔레콤 정도는 궁극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 SK텔레콤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성장주를 제외하고는 큰 대안이 없다라는 말도 대신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지금 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을 매수할 의향은 있으세요? 뭐 더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요. 네, 더 좋은 종목도 네. 많으니까 그거 한데 뭐 궁극적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뭐 SK텔레콤 신규 공략을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중립 정도의 점수를 주고 계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중립은 아닙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이 빠진 산업재 소재, 뭐 철강이니 화학이니 정유니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관점은 계속 유지합니다.
대표님 계속 그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주세요. STX 그룹의 그 유동성 문제 오늘 또 불거지면서 줄줄이 내려갔고요. 또 오늘 시장 보니까 특징이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금 매기는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전의 기술을 통해서 말씀을 쭉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전반적인 좀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이게 규결되는 거죠. 항상 해외 시장이 올랐다 해서 또 기대했을 겁니다. 낙폭과대 업종이 많이 좀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네. 여지없이 깨버리죠. 그것이 이익입니다. 주가는 항상 그 업종과 종목의 이익으로 규결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대한전선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죠. 2007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전선이? 2007년 글쎄요. 30만 원이 넘었던 6년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 이하입니다. 음. 이제 30만 원일 땐 우량주고 지금은 3,000원 이하니까 잡주입니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업종이나 종목 부분이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언제든지 내 우량주가 잡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래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항상 최저점을 저가 분할 매수요? 여러분들 참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 돈 그렇게 많으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으면서 분할 매수 언제 어떨 때까지 기다릴 건데요. 그죠? 추세가 돌아가서 저점을 잡으려 하지 말고 저점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죠. XX 그룹주 연 이틀 하한가 맞고 오늘 예. SX 펜오션이 뭐 플러스 3% 정도 났습니다.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업종의 모멘텀이 안 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하는 부분, 그거에 왜 내 소중한 자산을 맡깁니까? 그죠? 실적과 그리고 수익성을 겸비한 업종과 성장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많은데 왜 정부의 칼날이든 채권단의 칼날이든 거기에 손바닥 좌우 뒤덮이는 거에 내 주가가 흔들리는 그렇게 그것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개념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말씀은 잠시 뒤에 코너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팀장님의 네. 종목 초이스 또 들어봐야 되겠죠? 이 시장을 이겨낼 만한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네, 내일장에서는 가비아라는 종목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IT 하드웨어 위주의 그 부품주들 위주의 좀 강세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그 뒤에는 또 반드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위주의 또 그런 장세도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도메인 관련 업체고요. 지금 쇼핑몰 그 솔루션 사업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3분기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또 실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손절가 4,4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면 내일 시장에서 바로 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략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김난 팀장의 종목 가비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 그리고 JB스타 김난 팀장. 대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뒤 역전의 기수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